바로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종목은요. 하나솔루션,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HD 현대일렉트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볼 텐데요. 오늘은 4.52% 오르면서 현재가가 43,900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너무 급등을 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급등을 할까? 네. 진짜 테슬라 머스크 CEO의 이 우주 태양광 관련된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하나솔루션을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테마성 주식을 좋아하시고 이러한 매매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솔루션을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펀더멘털에 입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것은 뭐 대부분 다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고 나서 아니구나. 하나솔루션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완연한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올해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네. 주가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얘기하면 상한가, 다음날 약간 쉬긴 했지만은 그 다음날 또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네. 이 이틀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신고가까지 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은 진짜 안 좋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목표주가와 현재가와의 괴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과 이벤트가 결합돼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태양광 기대감에 얹어지는 실적 회복.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4분기 영업이익은 4,700억 적자, 4,782억 적자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1,426억이었는데요. 3,300억이나 적자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네. 너무나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유는 뭐냐. 대규모 손상 차손이 있었고요. 충당금 설정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1,000억가량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재생 케미칼, 즉 이제 동사의 두 주력 사업부인데요. 특히 신재생 쪽이 적자가 꽤 많이 났습니다. 모듈과 기타 부분에서 적자가 3,000억 가까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모듈 쪽의 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AMPC는 1,000억 정도로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발전 사업이나 아니면은 주택용 에너지 대부분의 사업이 모두 다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는 5,000억 가까이 적자가 나왔는데 1분기에는 거의 BEP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회성 비용들을 털어내긴 했지만 그것 외에도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케미칼 부분의 적자 축소, 신재생 부분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이걸 주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 신재생 쪽, 특히 태양광 모듈 쪽이 워낙 중요한데 이런 쪽이 흑자가 나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듈 출하량과 판가가 QQ 대비해서 50%, 20% 가까이, 그러니까 Q와 P가 모두 다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제조 쪽에서는 1,500억 가량의 적자 축소, 그리고 AMPC는 2,000억 가까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회사가 부진했었던 모듈 쪽에 대한 리스크, 즉 지난 4분기 미국 셀 통관 이슈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는 것은요, 셀을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 셀이 미국에 자체적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듈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가동률은 떨어지고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그 이슈가 종료가 됐고 시장에서 non-FEOC, 그러니까 이제 규제 국가에 대한 물량들 말고 다른 국가의 물량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드디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중 섹션 232라든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쪽 이러한 FEOC 규정이 더욱더
빡빡하게 적용이 되면서 시장 수급이 빠듯하고 판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미국의 이제 이 카더스빌이라는 곳에 3.3기가와트 셀 공장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유틸리티 쪽하고 장비 문제 때문에 이게 돌아가질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진짜 힘들었던 모든 요소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무려 60% 가까이 대폭 상향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실적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하나솔루션의 전사 영업이익은 2,609억을 추정을 했지만은 6,157억으로 추정치를 급격하게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뭐가 좋냐? 하나솔루션 같이 빚이 많은 기업은요, 그냥 돈을 벌면은 돈 벌어서 좋아가 아니라 돈 벌고 빚 갚아서 좋아. 두 가지거든요. 이자 비용까지 줄어들게 돼요. 네. 내년도 내후년도의 가치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우주 관련된 부분 한 줄밖에 없어요. 우주 태양광 쪽에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워낙 먼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네. 하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센티멘트와 펀더멘탈을 다 같이 건드릴 수 있을 만한 4분기 실적이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늘은 1%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25만 1,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네이버는 실적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 좋았던 거는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성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몇몇 가지 아쉬운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가를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참 코스피가 5,300선을 가고 있는데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정호연 애널리스트도 지금 플랫폼 관련 기업들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다. 네. 결국은 이제 하반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쉬운 주가 흐름이네요. 사실 네. 미국 종목도 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또 연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우리나라 네이버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뭐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나 네.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사실은 이제 대규모 투자 때문입니다. 네. 네이버도 클라우드 투자를 하지만은 그렇게 죽어라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견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네이버의 주가 부진도 조금은 연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영업이익은 6,10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서치 플랫폼 매출액이 사실은 역성장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 영업일수가 좀 줄었고 전년도 정상금 효과 때문에 성장세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서치 플랫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플랫폼 광고 매출액은 6.7% 증가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커머스 쪽에 이 플랫폼 서치 쪽에 대한 부진, 광고 쪽에 대한 부진을 그 커머스가 어마어마하게 메꿔줬어요. 네. 커머스 매출액은 무려 36% 증가를 했는데 경쟁사의 사업 경쟁 변화, 쿠팡이겠죠? 이쪽에 대한 부진이 좀 있었다 보니까 동사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는 계속 이어지면서 6천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고요. 베이스 효과가 좀 높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서치 플랫폼이 성장률이 정체가 됐고 역성장을 소폭했으며 마진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회사는 AI 브리핑이나 아니면은 검색 최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 쪽의 영향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목표를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은 분기 성장하기보다는
방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밸류 애드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반기는 핵심 본업 체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은 5천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 위에, 두 번째로는 핀테크와 크립토의 결합체 지분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분 교환했죠. 네.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에 따라서 결국은 옵션이 붙는 형태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가상자산 부분의 가치재 평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하반기의 기존 전망은 유지하지만은 제도화 및 합병과 관련된 딜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본업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바뀌지 않는 현재의 구간 속에서 사실은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이 판단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부터 재미가 없어요. 네. 박스권 주가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을 못 받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네이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가는 15만 4,200원이네요. 네, 아모레퍼시픽 오늘 되게 좋습니다. 네. 무려 12%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오늘 9% 이상 상승하면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네,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네. 아모레퍼시픽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걱정했었던 이 아주 큰 혹은 짐덩어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래도 이제 희망인데, 코스RX가 돌아섰다는 것.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무려 18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근데 원래 이제 17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상향을 한 건 아니에요. NH증권에서. 근데 이제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율이 꽤 높았기 때문에 올해 기대감을 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두 가지 큰 요소는 결국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데, 실적이 왜 안 좋냐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퇴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설화스나 이런 쪽들을. 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코스RX가 완전 인수 전에는 코스RX가 실적이 너무 좋았었어요. 지분법 순이익 할 때는. 근데 지분율을 늘려나가서 막 완전 인수하고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코스RX가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다른 경쟁 업체들 때문에. 그래서 막 역성장 혹은 성장률이 아예 둔화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매우 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반전을 했어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코스RX의 매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브랜드사들은 사실 실리콘2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리콘2는 브랜드사의 제품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그냥 유럽에 팝니다. 네.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떨이로 그냥 막 팔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략이 그렇습니다. 네. 잘 팔리면 이제 너무 좋고. 그래서 브랜드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영세한 회사예요. 유럽에 갖다 팔고 싶은데 유통망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팔리는데. 그러면은 그냥 실리콘2한테 맡기면 됩니다. 근데 브랜드사들은 내 브랜드력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안 팔렸을 때.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큰 회사가 유럽 쪽에 유럽 법인은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진출하기 어려운 쪽에 실리콘2를 같이 쓰는 투트랙 전략을 썼거든요. 그런데 잘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코스RX의 매출액이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는 거죠. 실리콘2 협업 유럽향 매출액이 무려 55% 증가하면서 신시장의 개척을 드디어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희망퇴직 관련 비용은 4분기에 반영이 완료가 되면서 2026년도 인건비는 200억가량 절약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4분기 영업이익은 525억으로 마이너스 33%,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은 일회성 비용이 530억이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눈높이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LG생활건강 보면서 전 채널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적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채널별로 봤을 때 면세도 성장을 했고 MBS도 성장을 했고요, 이커머스도 성장을 했습니다. 인바운드 증가 때문에 올리브영과 백화점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비교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외 쪽의 성장도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북미 쪽이나 아니면 EMEA, 그리고 유럽 쪽이죠. 그리고 중국만 지금 구조조정 설화수 백화점 매장 문 닫느라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지만은 서구권의 라네즈의 성장, 코스RX의 계속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실적의 가시성이 보이는 구간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오늘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일렉트릭 볼 텐데요. 지금은 9.4% 상승하면서 현재가가 91만 9천 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더 좋아지는 것까지는 뭐 또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3분기 대비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한 20% 가까이 네. 올라온 것 대비해서 얘네도 연초 대비해서는 18% 올라왔네요. 따라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93만 원, 92만 원 여기만 딱 터치를 그렇죠. 하면은 잘 갈 것 같은데 아쉽네요. 요거를 이제 뚫고 나가면은 또 뭐 다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전력기기를 끌어갈 수 있겠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의 숫자는 1월 말에 이제 한번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실적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신한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제 110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을 했고요. 만드는 만큼 잘 팔린다, 너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냐? 결국 북미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2026년도 실적도 편안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북미 쪽에 계속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거기에 빅테크 수주까지 해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209억으로 YOY 93%나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은 27.6%로 7.2%포인트나 YOY로 개선됐습니다. 근데 원래 최근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고, 북미 매출액이 매출 비중이 4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 4분기에 20%대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안 좋게 제시했다가 주가가 한번 뭉개졌어요.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주가를 다 끌어내렸었는데, 26년 가이던스는 매출액 7% 성장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수주 금액이 지금 이제 42억 불 수주거든요. 근데 26년도 매출 가이던스는 4.35조예요. 네. 42억 불을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5.89조 정도 되겠죠? 6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을 반영시키는 것보다 수주가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년, 내후년, 내후년까지 먹거리가 점점 더 쌓이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변압기나 초고압 차단기 관세 부담도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달에 빅테크형 배정기기까지 수주를 했어요. 우리가 빅테크 하면은 뭔가 LS 일렉트릭이 많이 할 것 같지만 현대일렉트릭도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밸류 애드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2026년도와 27년도 추정 평균 EPS가 3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36배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0만 원이라서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비싸지만은 업황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27.6%라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진짜 30%가 될 것이냐 네.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품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 쇼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현대일렉트릭을 실적으로 걱정할 만한 이슈는 있을까? 그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종목들 한 번씩 더 볼 텐데요. 지금 시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5%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2.67% 상승을 하고 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SK 스퀘어가 지금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사실 아까 살펴봤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뭐 성우전자 22%, DI 17%, 아모레퍼시픽 15%,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12%, 유진로봇 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예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주도주권역 위주로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네. 조방원 이쪽으로 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쪽이 뭐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오늘 시장 워낙 좋은 흐름인데 최근 너무 좋다고 하면 또 방심을 하면은 네. 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명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수요일까지 파셔야지 이제 금요일 날 돈이 들어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도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일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이번 주 2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오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후 방송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